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은 대칭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면윤곽 수술이나 앞교정 수술을 할 때 대칭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준선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맞추는지, 그리고 왜 얼굴에 대칭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면에서의 기준선과 측면에서의 기준선이 있는데, 먼저 측면에서의 기준선을 보면 FH 라인이라고 해서 아나 하연과 웨이도의 가장 윗부분을 연결한 선을 지표면에 수평으로 정렬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여러 가지 개츠 선들을 세워서 입이 나왔는지, 턱이 나왔는지, 또는 코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분들이 지표면의 수평인 상태가 정렬이 맞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실례를 보면은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의 상태에서 CT를 찍었는데 웨이도와 아나 하연의 높이가 수평선에 있지 않습니다. 즉 얼굴을 좀 더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은 정렬이 맞는 것이죠. 만약에 이분의 골격을 FH 라인을 바닥면에 수평으로 놓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턱을 더 드는 형태가 되어야 되고, 이 상태를 얼굴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고개를 들어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의 정렬 기준이 되는 FH 라인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오히려 환자가 평상시에 편안한 상태에서 취하는 얼굴의 각도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H 라인이나 이런 기준선에 집착을 해서 골격을 분석하게 된다면 지나치게 턱끝을 너무 줄인다거나 코를 너무 많이 높인다거나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정면에서의 기준선은 일단 우리가 얼굴을 봤을 때 연부 조직으로는 눈, 코, 입, 그다음에 이런 턱의 각부를 연결한 선들이 수평선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각도가 틀어져 있는지 캔트라고 하는데요. 또 턱 끝의 위치가 가운데 있는지 한쪽으로 돌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얼굴이 정면에서 대칭인지 비대칭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측면보다 오히려 이런 정면에서의 대칭, 비대칭을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데, 일단 연부 조직에서의 기준선은 아까와 같고요. 골격에서 봤을 때는 눈동자나 코의 베이스나 아니면 입꼬리 같은 것을 엑스레이 상에서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양쪽에 아나 하연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광대뼈에서의 신경이 나오는 구멍의 위치나 아니면 광대뼈의 가장 넓은 곳의 위치를 기준으로 보기도 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보는 것은 양쪽 아나 하연을 연결한 수평면과 교환면의 수평면, 그리고 각부 아래 안티고니알 노치를 연결한 수평면, 그 다음에 턱끝의 위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굴이 대칭인지 비대칭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시면 아나 하연과 교환면과 턱끝의 위치가 비교적 수평을 잘 이루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환면이 많이 틀어진 약간 주걱턱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아나 하연에 비해서 교환면과 각부를 연결한 선이 많이 틀어져 있게 됩니다. 다른 환자분들을 보시면 아나 하연을 기준으로 맞춰 놓고 보면 치아 교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각부를 연결한 선도 왼쪽이 더 내려가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얼굴을 보면 눈에서부터 입꼬리까지 거리, 그 다음에 각부까지 거리가 오른쪽이 짧고 왼쪽은 더 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분들의 골격을 교환면을 뒷표면에 수평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눈의 위치가 확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얼만큼 비대칭인지를 알려면 오히려 이렇게 턱을 뒷표면에 수평으로 놓고 본다면 비대칭이 있는 것을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대칭을 가지신 분들은 실제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비대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오셔서야 얼굴에 비대칭이 있는 것을 인지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까 분들과는 다른데 전체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약간 뒤틀려 있습니다. 한쪽 얼굴이 조금 높고 한쪽 얼굴이 좀 낮죠.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사진 왜곡을 주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쪽이 전체적으로 높고 한쪽이 전체적으로 낮은 거죠. 그래서 골격을 보면 눈의 위치도 높고 턱의 위치도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까는 위쪽 골격에 비해서 아래쪽 골격이 회전을 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골격이 이렇게 뒤틀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골격을 똑바로 세웠을 때 놓고 보면 안아의 위치도 다르고 교환면도 이렇게 한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위턱 아래턱 교합은 맞지만 교환면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진 것이죠. 네, 이런 분들을 만약에 안아의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오히려 얼굴이 더 기울어져서 비틀어져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비대칭을 가진 경우에는 수술로 더 좋아지게 그렇게 개선시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골격이 전체적으로 기울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으로 안아부터 턱까지 전체 얼굴을 다시 이렇게 왜곡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턱을 회전을 준다거나 상악과 하악 한쪽으로 각도를 줘서 회전을 시키는 것들인데 이것은 회전의 개념이 아니라 뒤틀림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상태에 맞춰서 최대한 비대칭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게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골격은 3차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앞뒤로 사실 모든 면이 다 대칭이 맞는 분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과연 그 비대칭이 눈에 많이 띄느냐, 수술로 개선이 될 수 있느냐, 또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이 비대칭이 더 악화돼서 눈에 더 잘 띄게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비대칭을 완벽한 대칭으로 만드는데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뭐 수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 얼굴 골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런 정면, 측면 기준선과 또 이런 기준선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대칭과 비대칭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선들을 활용을 하고 또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절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